6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오는 31일까지 1분 1초로 아껴가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후보들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13일 동안 과연 어떻게 표심 이동할지 움직일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경기도지사 선거 상황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민주당 김동연 43.2, 국민의힘 김은혜 43.8, 오차 범위를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강용석 5.5.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조사 일자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번 주 월화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론조사 저희가 분석해본 기억이 좀 나는데요. 결과도 같습니다. 비등비등. 그리고 강용석 후보의 이 변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강용석 후보는 먼저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다 얻고자 하는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는 거고, 이게 명분이고 이제 실리는 그걸 통해서 본인이 정치권에 다시 재기하려면 복당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실리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이번 싸움을 중도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 제안을 덥석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용석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는 걸로 모양새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용석 후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갖다가 공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측에서 우리는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강용석 후보는 우리 사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용석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겁니다. 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화보다는 결국은 사퇴 후 지지 선언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앞으로 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강용석 후보는 지금 단일화 조건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시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강용석 후보의 또 다른 변수를 짚어본다면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성비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그 김은혜 후보 측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 도곡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미국 IBRD에 파견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모친 명의로 판교에 아파트를 추가로 샀고, 그 아파트가 지가가 상승을 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인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자녀들이 중학교 이 조기 유학, 이거 보딩스쿨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국에서는요 부모가 같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딩스쿨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보딩스쿨이라고 하면 기숙을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사립형 기숙학교, 그러니까 뭐 한 해에 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이런 학교를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은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결국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낸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박완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현재는 이제 무소속이 됐는데, 이 성추행 사건이 상당히 지금 지방선거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 판세를 본다 그러면 여전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허니문 기간인데다가 더군다나 상당히 지금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죠. 다만 김은혜 후보를 굳이 경기도에 이를테면 자객처럼 유승민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김은혜 후보를 보내서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분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자객처럼 보낸 느낌. 뭐 거기다가 사실 김동연 후보에 비하면 경력이 좀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논란 공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새 정부의 그 탄력, 힘,
그것으로 인해서 김은혜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최종적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나왔으면 지금의 구도상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비등비등이 아니라 한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았을까 이런.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누군가의 비서나 누군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를테면 비서격에 있던 사람과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 조금 좀 뭐랄까 좀 그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느낌이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예. 더군다나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중도 지향의 캐릭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처럼 보여지는 김은혜라고 하는 후보의 어떤 이미지와 중도적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의 유승민 두 사람의 캐릭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승민 후보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현 정권에 유리한 중도 지향의 어떤 후보로서의 역할을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죠.